학습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참고하면 되게 좋겠네요. 네. 학습지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했죠. 근데 항상 밀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흥미 있었다가 나중에 쌓이는 건 학습지. 그 선생님 오실 때 되면 괴로워. 그랬죠. 맞아요. 다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음.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 좋았던 점은 저희 아이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틀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림 그리고 싶을 때 실컷 그림 그리고, 오늘은 뭐 책 읽고 싶을 때 실컷 하고, 오늘은 뛰어놀고 싶을 때 실컷 놀고, 이러니까 틀 없는 생각 가운데 학습지 선생님 오시는 날은 정말 너무 기쁨의 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대1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놀이학교 교사 생활도 해보고 미술학원 선생님 교사 생활도 해봤는데, 다양한 아이들을 놓고 교사가 1대1로 맞추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유치원에서는 거의 결과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은 좋지만 그 과정이 정말 이 아이가 온 힘을 쏟고 집중을 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1대1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얘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았던 점은 또래 계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던 게 실질적으로 좋은 점이었어요. 또래 아이들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고, 없으니까. 교육적인 것 안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어느 있는지에 대해서 수준인지에 맞아요. 대한 것들. 네, 객관적인 선생님이- 평가가 좀 그쵸. 필요하잖아요.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잘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장점이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회사라는 큰 틀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의 장점으로 하나를 꼽는데요. 이제 문제집으로 이제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학원을 안 보내면. 그러면 문제집은 정말 일회성 느낌이에요. 그치. 그리고 문제집을 보고서는 틀리고 맞고를 통해서 이 아이의 학습 태도를 채점한 것을 결과적인 가지고 것으로만. 맞아요. 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 커리큘럼 안에서 아이가 늦거나 빠르거나 그 안에서 조율이 가능하고, 그리고 많이 하고 싶을 때는 뭐 늘릴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기에 정말 교육하기 정말 좋아요.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네. 항상 제가 가르쳤던 게 할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먼저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할 일이 거의 없죠. 할 일이 정말 이거 학습지인 거죠. 그래서 약속된 거가.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이 할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해 나가는 거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습지였던 거죠. 하루에 몇 장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오시기 전 어떻게? 특히나 그러니까 가정보육을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일이 사실 네, 없잖아요. 맞아요. 또 외부적인 선생님으로 옹호를 하면서 선생님이 왔을 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맞아요. 게 아이들도 스스로 배우게 되고 하니까. 그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런가요? 네 번째,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란 존재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한 그 시간은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주고 산 시간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줬어요. 시간적인 개념도 당연하죠. 또 알려주고. 그 장난치고 있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돈이. 아깝죠. 밖에서 웃는 건 좋은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면 애가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고 선생님 잘해주면 또 이제 선을 넘어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따라와 이래가지고 이제 이 시간은 아빠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버셔서 돈 주고 산 시간이야. 아주 특별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아빠에 대해서도 너무 죄송한 일이고, 선생님도 가르쳐주기 위해 왔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못하고 가면 안 좋은 일이다라고 교육을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그리고 선생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도 이제 세워주면서 그 잠깐이거든요. 10분, 15분 이제 수업하고 가세요. 그 잠깐 동안도 이제 바르게 앉아서 선생님이 이거 알겠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네 라고 대답해야지 선생님의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숙제도 매주 해가야 되는 것은 이건 선생님과의 약속이다. 네,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네가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약속을 지킨 후에 기다리는 거는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섯 번째, 이건 정말 현실적입니다. 현실적. 가격이 저렴한가요? 학원보다 저렴하죠.
뭐 당연히 아이가 더 심화적인 과정을 필요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학원을 보내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부담이 없어요. 예, 예. 특히 저희 같은 다둥이 같은 그러네요. 학원 다 보낼 수가 없어요. 예. 가격은 사실 무시 못하잖아요. 그럼요. 요즘 그게 가장 집 치우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근데 어디 안 간다는 게 맞아. 특히 다둥이 엄마들 네, 어디 안 가는 게 정말 편해요. 그래서 맞아요, 방을 맞아요. 막 치우면 되거든요. 음. 근데 그 방 치우는 것도 아이들 보고 너의 선생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이다. 이제 음. 치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됩니다. 듣다 보니까 도구로, 그러니까 부교재로 잘 활용을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6번째 부교재 나 정말. 뭐. 통했어. 우리 통했어. 제가 음. 그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 선생님은 사실은 엄마이고 엄마. 사실 관리하는 것도 사실 엄마예요. 그 학습지에 의존하시고 학습지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면 안 돼요. 근데 커리큘럼도 탄탄해. 가격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선생님 또 집까지 오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부교재인 교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과목들이 있다면 부교재로 이제 마인드를 갖고 마음껏 사용을 하시면 문제집보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활용을 잘하면.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문제집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집 그쵸, 하셔도 그쵸. 돼요. 네.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학습지의 장점을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교재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